자, 확률과 통계 파트 질문 받은 것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딱 두 사람이 주셨어요. 공과 유. 그렇죠? 공유 씨 질문을 주셨고 나머지는 질문 안 주셨는데 우리 공과 유에게 큰 박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공통으로 10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거든요. 10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보기 전에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우리 적분, 정적분 인테그랄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고 만약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서 정의가 된 확률 변수라고 한다면 전체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확률 밀도 함수의 정적분의 영역의 넓이는 1이다. 확률의 합은 1이기 때문에 그게 요 내용이죠? 요 내용 2번. 그 다음에 만약에 알파부터 베타 사이 중에 A부터 B까지 정적분의 영역을 물어본 거는 그게 무슨 소리냐? 이 확률변수 X의 A부터 B까지의 확률이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연속에서는 요게 0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A부터 A까지의 정적분이기 때문에 0이다. 그렇죠? 이사는 그냥 요 표에 의해서 요 확률이 구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해지는 건데 요 합은 1이겠지만 연속은 그 순간의 확률은 0이다. 그렇죠? 만약에 A부터 B까지 구간이 실제로 정의가 되면 A가 B가 다르다면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X와 Y가 연속 확률 변수고 확률 밀도 함수가 X는 fx고 Y는 gx라고 한다. A까지 0부터 A까지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fx는 b다 이렇게 돼 있어. fx는 b다. fx는 b니까 이렇게 된 거죠. 0부터 A까지 정의됐다고 했으니까 자,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주면 상수 함수겠고요. 근데 어디까지 정의돼 있어? 0부터 2까지 정의돼 있죠. 그럼 요 영역의 넓이가 1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a, b는 1이다. 이런 식이 하나 탄생하겠네요. 두 번째는 요 식을 해석해야죠. gx는 px가 0부터 x까지다. gx는 px가 0부터 스몰 x까지다. 자, 아까 중요하게 본 게 뭐죠? p a부터 b까지가 a부터 b까지의 fx dx다. 자, 그럼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0부터 x까지 이 x가 나타나는 함수가 뭐예요? x가 나타나는 함수가 fx죠. 그럼 fx의 식이 들어야 되는데 fx 여기 있죠? 자, 그러면 b dx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정적분하면 bx 되겠고 0부터 x까지니까 bx가 되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면 gx가 bx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하래? 그러면 gx는 bx니까 그냥 그래프 하나 그려줄까? 0부터 a까지 정의되어 있고 gx가 bx고 0부터 a까지 정의되어 있으니까 요 영역의 넓이가 1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a 집어넣으면 ab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1이어야 되겠네. 근데 아까 ab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네. a가 2면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b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만 풀어주면 되겠네요. 0부터 c까지 y야. y는 gx야. 그렇죠? y는 gx라고 했으므로 gx는 bx라고 했죠. 그렇지? 그럼 여기다 쏙 집어주면 넣어주면 되겠네요. 0부터 c까지 y에 대한 확률 변수 함수 bx dx가 2분의 1이다. 됐죠? 그럼 정적분 해주면 b는 2분의 1이었죠? 아까? 그럼 b 자리에다가 2분의 1 대입해주고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2분의 b c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게 얼마래? 2분의 1 이렇게 되겠고 c제곱을 구하는 거죠? c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2분의 2분의 약분 되고 bc제곱이 1 이렇게 되니까 c제곱은 b분의 1이 되겠고 b가 2분의 1이었으니까 2 이렇게 되겠죠. 자, c제곱 요 자리는 2가 되겠고 a는 2, b는 2분의 1이었으니까 요거 두 개 곱해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얼마? 5 이렇게 되네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정적분으로 요 문제를 파악하는 요 작업이 제일 중요한 문제의 키포인트였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고 m이 제일 높죠? 평균이 제일 높아요. 평균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제일 높다. fm이 최대다. 함수의 최대값이다. 함수값이 fm이 제일 높다는 거 인지하면서 좌우 대칭꼴이라는 거 인지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2번인데요. 정규 분포를 가진데 x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5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그래프를 대강 그려주면 평균에서 제일 높고 종형 모양의 좌우 대칭꼴인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겠죠. 근데 10을 대입한 값이 20을 대입한 값보다는 크대. 그러면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10을 대입한 값이 이 함수의 위치가 이 함수의 함수값이 20을 대입한 함수값보다는 크다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함수값보다는 크다는 거 아니야. 요게 f10이고 요게 f20이잖아. 그렇지?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여기 길이보다 여기 길이가 더 커요. 그 소리를 요 놈의 중간인 얼마? 15가 m보다는 큰 위치에 있다라고 파악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또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요거 보이죠? 4하고 22 중에 22가 위치가 더 높대. 함수값이. 그럼 4는 엄청 더 이쪽에 있고 22는 더 높은 값에 있겠죠. 그러니까 4의 함수값보다 22의 함수값이 더 높은 거예요.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 거죠. 4의 함수값보다 22의 함수값이 더 높다. 그러면 요 길이가 더 길고 요 길이가 더 짧겠죠. 그러면 요 놈의 중간은 이쪽 m보다 작은 쪽에 있겠지. 그럼 4하고 22의 중간 얼마입니까? 13이 m보다는 작은 쪽에 있겠어. 그럼 m은 결국 13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겠네요. 근데 m이 뭐래? 자연수래. 따라서 m은 14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m이 14고 표준 편차가 5는 똑같으니까 17부터 18 사이의 값을 구하시오. Z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 17에서 14, 3 나누기 5 하면 0.6이겠고 그 다음에 18에서 14 빼고 5로 나눠주면 0.8 이렇게 되겠으니까 0.6부터 0.8 사이의 영역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0.8 사이의 영역의 넓이 0.288에서 그 다음에 0.6 사이의 넓이 0.226을 빼주면 되니까 정답 3번 0.06이 이렇게 되네요.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자,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10,2의 제곱이고 확률변수 y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m,2의 제곱이래.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가 같아? 표준 편차가 같죠? 그러면 개형이 똑같겠지. 이렇게 개형을 그냥 이동시킨 것밖에 안 돼요. 폭이 똑같으니까 평행 이동 관점에서 보자. 그래프가 그냥 위치만 바뀐 겁니다. 확률 변수 x와 y의 확률 밀도함수는 각각 fx이고 gx이다. 이렇게 했고 f12가 g2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위치상으로 똑같은 개형인데 위치만 바뀐 거죠.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20, 뭐 m이라는데 도대체 이 12하고 20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화라는 식을 배웠죠. 그래서 표준화로 다 얘를 평균이 0인 상태로 돌려서 우리가 비교를 할 거예요. 평균이 0인 상태로 비교해서 돌리면 12 마이너스 10 나누기 2 요게 12의 위치를 표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1이에요. z가 1인 거야. z가 1인 거. z는 평균이 0이니까 1인 위치는 요점 되겠죠. 요게 f12의 함수값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에서 평균 m을 빼고 시그마 2로 나눠준 위치가 이제 또 다른 z 위치가 될 텐데 그거의 함수값이 더 높다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의 함수값이 더 높죠? 그렇죠? 그러면 2분의 20 마이너스 m이라는 게 결국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라는 건데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겠고 m이라는 위치는 어디서부터? 18서부터 22 사이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m이라는 게 그렇게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영역의 넓이를 구하래요? 21부터 24까지 영역의 넓이를 구하고 그것이 최대가 되는 m값을 찾아서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럼 m이 어디에 있는 게 제 위치에 어디 있는 게 제 영역이 넓을까? 22죠. 그치? 18라고 해봐. 18이 중간이면 21하고 24가 이런 영역이죠. 근데 22면 여기 21부터 24까지가 요 영역, 평균을 포함한 영역이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높이가 밑변의 넓이가 같잖아. 24에서 21 뺀 3은 항상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높이가 가장 높을 때 이 영역의 높이가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m은 최대가 되는 m은 22일 수밖에 없고 자, p 21부터 y가 24까지인 것은 z로 바꿔주면 21에서 22 빼고 2로 나눠주고 그럼 z로 바꿔지죠. 24에서 22 빼고 2로 나눠준 영역의 넓이와 같겠죠. 그치? 그럼 마이너스 0.5부터 z가 1 사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0.5, 이게 1이니까 영역의 넓이는 구하면 0.5328 이렇게 되네요. 네,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m1하고 시그마 1의 제곱이네요. y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m2, 시그마 2의 제곱이네요. x와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fx와 gx다. 그리고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으니까 그냥 같은 문자로 둬도 되겠네요. 시그마라고. 그 다음에 이 조건만 잘 보면 되죠. f24하고 g28의 함수값이 같다. fx랑 gx랑 어떤 관계죠?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으니까 평행이동 관계예요. 그럼 그래프 잘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프를 잘 그려주시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랑 이렇게 생긴 그래프 평행이동 관계. 완전히 똑같은 그래프가 복붙해서 옆으로 이동한 관계라는 거지. m1하고 m2만 다르다는 거예요. m1하고 m2만 지금 다른 상태. 근데 24하고 이게 y는 fx고 이게 y는 gx인데 24하고 28의 함수값이 같대. 그럼 함수값이 같은 라인을 쭉 그려주면 되겠지? 이렇게. 됐죠? 그러면 후보지가 하나, 둘, 셋, 4개고 24는 후보지가 1 아니면 2인 거고 fx 위에 있으니까 gx는 3 아니면 4니까 28의 후보지가 3 아니면 4가 되겠네요. 근데 가번 조건 보세요. m1부터 24까지 영역의 넓이 28부터 m2까지 영역의 넓이 합이 거의 1에 육박하는 수준이에요. 그치? 근데 예를 들어 1번에 위치가 24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예를 들어 24가 있다고 생각하면 24부터 m1까지는 양수인데 m1부터 24까지 fx를 적분하면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3부터 5까지 적분하면 양수인데 지금 5부터 3까지 적분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취지죠. 그렇지? 서로 부호가 반대야. 그러니까 m1이 사실상 더 큰 위치인데 m1부터 24까지 적분하라고 하면 분명 얘는 음수 처리가 될 거예요. 그렇지? 마찬가지인 이유로 28부터 m2까지라고 했는데 만약에 28의 위치가 이쪽에 있다면 그렇지? 28의 위치가 똑같은데 4의 위치에 있다면 m2부터 28까지는 양수나 요식에 의거해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써보면 28부터 m2까지란 말이지. 이거는 gx겠지만 이게 음수가 될 거예요. 그렇죠? 접근 구간이 작은 데서부터 큰 데로 되는 게 아니라 큰 데서부터 작은 데로 되는 거니까. 그렇지? 1하고 4번에는 각각 24하고 28이 위치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니? 너무 많이 크게 줬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기에 24하고 여기에 28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결론 났네. 자, 가번 다시 해석할게 이제. 요 영역의 넓이랑 요 영역의 넓이 합이 0.954래. 자, 요 영역의 넓이래. 요 영역의 넓이 합이 0.954래. 자, 이거 대칭이죠? 지금 평행 이동했다고 했지? 그러면 요 영역의 넓이랑 요 영역의 넓이는 합동으로 같을 거야. 그럼 하나의 영역의 넓이가 얼마겠니? 0.9544를 2로 나누면 0.4772가 될 거야. 됐니? 0.4772까지 영역의 넓이는 z가 2일 때거든. 즉, 정리할게. p m1부터 x까지 24까지는 결국 p 0부터 2까지의 영역으로 0.4772에 해당돼야 돼. 자, 그럼 얘는 어차피 0이 되죠? z식으로 표현하면 왜? m1에서 m1 빼고 시그마 1으로 나눠주면 0이 되니까. 그럼 요 자식만 표준화시킨 값이 얼마여야 돼? 2가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24-m1이 결국 이 시그마가 되죠. 두 번째, 요식 살펴볼게요. 28부터 y, m2 요 값은 결국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돼요. 여기가 0이니까, 그치? m2가 0이잖아, 그치? 평균, z의 평균까지니까. 그러면 28을 표준화시킨 식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표준화시킬게. y의 평균은 m2죠. m2로 나눠줘야 되고 시그마. 그게 마이너스 2니까 m2 마이너스 28이 이 시그마가 돼야 되겠죠. 요걸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니까
부를 바꿨어요. 됐죠? 그럼 요 두 개의 식을 남겨두죠. 요 두 개씩 여기다 남겨둘게요. 24 마이너스 M1이 이 시그마고 M2 마이너스 28이 이 시그마입니다. 다시 지울게요. 그 다음에 나번식 볼까? 나번식은 이런 식이야. 근데 24 어디서 많이 봤거든? 요 식이거든. 그치? 24가 아까 얼마였어? Z를 바꿀 때 2였어. 그래야지 0.477이었잖아. 그러면 나번식은 P Y가 36보다 큰데 얘가 1 마이너스 P Z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구나. 그 소리는 뭐야? Z는 0을 기준으로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다 빼라는 소리니까 결국 P Z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랑 동일하겠죠. 그럼 결국 P Y가 36보다 크다가 P Z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네. 됐니? 그럼 표준화 시킨 식이 2여야 되겠지? 36에서 M2를 빼고 시그마로 나눈 게 2여야 되겠다. 됐죠? 그러면 36 마이너스 M2가 2 시그마가 되겠죠. 요 식도 마찬가지로 위에다 적어놓을게요. 36 마이너스 M2도 2 시그마. 그러면 이 시그마 요거 같으니까 요거랑 요게 같겠죠? 그치? 그럼 M2 마이너스 28이랑 36 마이너스 M2가 같으니까 M2 값이 나오겠네? 32로. M2가 32야? 그럼 요게 얼마야? 32에서 28을 뺀 거니까 4가 되겠지? 4가 이 시그마니까 시그마는 2가 나오겠고 여기다 2 대입하면 결국 4니까 M1 값도 20이 나오겠네. 그럼 다 나왔어. 이렇게. 세 가지 값이 다 나왔고 뭐 구하래요? 18부터 21까지의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니까 Z로 바꿔주면 18에서 못 빼요? M1 빼. M1. X는 M1이 평균이니까 M1이 얼마야? 20. 시그마로 나눠주고 Z 21에서 20 빼고 시그마로 나눠줘.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0.5까지 영역의 넓이니까 계산을 해주세요. 그러면 0.328이 나오겠죠. 됐니? 넘어갈게요. 37번 보겠습니다. 37번은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라고 했으니까 바로 쓰겠죠. X는 따릅니다. 정규분포를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확률 밀도함수가 아까랑 비슷한 식이죠. 이거를 만족시킨다. 그럼 그래프를 크게 그려주고 M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데 자 M이 너무 이상하죠. 8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14를 집어넣은 함수값보다 크려면 M에 좀 더 가까워야 되겠지. 8이 8의 위치에 함수값이 F8이고 14의 위치값이 F14일 텐데 F14보다는 F8이 커야 되니까 저런 위치에 있겠다.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요놈의 평균인 8 더하기 14 나누기 2를 한 11의 값이 M보다는 큰 위치에 있겠네. 요놈의 절반의 위치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분홍색으로 볼게요. 분홍색. 자, 2를 넣은 함수값보다 16을 넣은 함수값이 더 크다니까 여기 16을 넣은 함수값하고 2를 넣은 함수값이 엄청 작은 거야. 그치? 여기가 F인 거고 여기가 F16인 거거든. 그치? 그러면 요 놈의 절반이 어디 위치에 있겠어? M보다 작은 놈에 위치에 있겠죠. 그러면 2 더하기 16 나누기 2 9가 M보다는 작은 위치에 있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따라서 M이란 위치는 9보다는 크고 11보다는 작고 M이 자연수라고 했으므로 M은 10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0,4의 제곱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Px가 6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Z로 바꿔주면 얼마? 마이너스 1이겠죠? 6에서 10 빼고 4로 나눠주니까 그 순간 Z분포 그려주고 요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0.5에서 1까지의 영역의 넓이인 0.3413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0.158이 되겠다. 되니 넘어갈게요.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X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8,2의 제곱 Y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12,2의 제곱입니다. X와 Y의 확률 밀도함수는 각각 fx랑 gx다. 자, 뭐가 같음을 파악해야 돼? 표준편차가 같으니까 평행이동 관점에서 바라본다. 넓이의 폭이 같은 거죠. 평균만 다르고 그래프가 만나는 점에 x좌표를 a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래프 정확히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고 폭이 똑같은 복부탄 컨트롤 C 컨트롤 V한 대칭 이동 관점에서 이렇게 되겠고 여기 만나는 점을 a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딱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여기에 정중앙이 a가 되겠네. 그럼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어요. 8 더하기 12 나누기 2가 a가 되겠고 그 a의 값은 얼마입니까? 10이 되겠죠. 되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하래? 8부터 10까지 구하래. Z로 바꾸는 거죠? Y의 분포로 표준화 시켜야 돼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2겠고 이쪽은 마이너스 1이겠네. 그치? 그럼 그 순간 Z분포표 그려주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럼 2까지의 영역의 넓이에서 1까지의 영역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0.477에서 0.3413을 빼주면 되니까 끝자리가 9죠? 135밖에 없겠다. 실제로 계산하세요. 자, 39번 볼게요. 39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함수를 fx랑 gx라고 했고 얘가 무슨 편입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는 거죠? 그치? x 대신에 뭘 집어넣었으니까 x 플러스 6을 집어넣었으니까 그치? 그러면 그냥 평균을 m이라고 둔다면 표준편차 모르니까 시그마라고 두고 y는 평행 이동 관점에서 보라는 거니까 평균을 6만큼 빼준 거겠죠? 그리고 표준편차는 시그마지고 동일하겠다. 평행 이동 관점에서 보니까 가번 조건 볼게요. 요식 해석하래.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Z로 해석해야지. X가 11보다 작다? P. 감사합니다. Z가 11-M 나누기 시그마보다 작다. P. Y가 23보다 크거나 같다? P. Z가
23에서 뭘 빼? m-6을 빼고 평균을 빼고 오를 시그마로 나눠준 값이랑 같다. Z 입장에서 요 영역이 서로 같대요. 넓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0을 기준으로 시그마분의 11-m보다 작거나 같다랑 시그마분의 얘는 얼마입니까? 29-m이겠죠? 보다 크거나 같다를 똑같이 하려면 0 기준으로 좌우 대칭에 요 값이 위치해야 되겠죠? 요것보다 작거나 같다, 요것보다 크거나 같다. 요 영역이 똑같으려면 좌우 대칭에 0을 기준으로 절대값을 갖고 부호만 다르게 위치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 얘네가 같긴 같은데 절대값이 같이 부호가 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시그마 약분해주면 11-m이 결국 -29 플러스 m이랑 똑같으니까 m의 값이 나오죠? 20이 나오겠네. 나번 볼게요. 나번. 요식도 어떻게 주면 돼? Z로 표준화 시켜주면 돼요. 지울게요. Z로 표준화 시켜줄게. P,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P, Z가 여기가 20이죠? M이 20이고 여기는 얼마야? 14죠? 표준화 시켜주면 K-20 나누기 시그마. 자, 두 번째 T, Y가 K보다 작거나 같다. P, Z가 K에서 14를 빼주고 시그마로 나눠준 거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또랑 그거의 합이 같대. 합이 같은 게 아니라 합이 참 1이래. 이것도 쉬워요. 이쪽이 작고 이쪽이 크겠죠? 그치? 자, 요 영역의 넓이를 빨간색이라고 해본다면 요 영역의 넓이는 어디입니까? 여기에 여기. 아니, 요 영역의 넓이를 파란색이라고 해보면 요 영역의 넓이는 어디입니까? 여기에 여기. 이렇게 합해서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합해서 1을 만들어주려면 요 빨간색이 고지곳대로 이쪽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파란색 더하기 빨간색이 1이 될 거 아니에요. 넓이가. 그치? 그러면 마찬가지로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형태의 꼴에서 얘네는 서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만 다른 형태가 되겠네요. 아니, 그럼 시그마 약분해주면 K-22 K 플러스 14랑 같아야 되니까 맞니? K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17이 나오지. 여기서 K는 17이 나와요.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요 값이 0.1336이래. 지울게요. P,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 P, Y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요 값이 0.1336이다. 바꿔주면 되겠지? X가 K가 얼마였어? 17보다 작거나 같다. 17보다 크거나 같다. 이 다음에 뭐 해줘? Z로 바꿔줘. Z 17에서 20 빼줘야죠? X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주니까 시그마분의 -3. 이것도 Z로 바꿔주면 17에서 14 빼주죠?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된 게 0.1336. 이 순간 Z로 바꿔주면 뭐 그려준다? Z분법표 그려주고 시그마분의 3보다 큰 영역과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3은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죠? 요 영역의 두 개의 합이 0.1336이니까 하나의 영역의 넓이는 요 놈의 절반인 0.0668이 되겠지. 맞아? 0.0668은 0.5에서 얘 빼준 거죠? 0.4332를 빼주면 0.0668이 되니까 요 값이 얼마가 되겠다? 1.5가 되겠다. 시그마분의 3이 1.5가 되겠으니까 시그마는 얼마다? 2가 되겠다. 되지? 그럼 뭐 구하래? M 더하기 시그마 구하래요. M은 얼마였어? 20이요. 시그마는 얼마 나왔어? 22가 되겠네요. 됐니? 넘어갈게요. 네, 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에 12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1, 2, 3, 4가 각각 적혀있대요. 근데 몇 개씩 들어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공이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한다. 반복 추출한다는 거네. 복원 추출. 4번 반복한대요. 확인한 다음 4개의 수의 합 이런 거 많이 풀었죠.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자, 그러면 모집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공이 몇 개씩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한 개 꺼낼 때 공이 어떤 공이 나올지 확률 변수 y라고 해봅시다. y는 확률 분포를 그려주면 py가 y인 거고 1, 2, 3, 4중에는 나오긴 하겠지. 총 12개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고 각각 몇 개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 합이 1이니까 몇 개 있는지 모르니까 12분의 a, 12분의 b, 12분의 c, d라고 한다면 각각 a, b, c, d게 있다는 게 되겠죠. a, b, c, d 합쳐서 12개가 돼야 되겠지. 자, 근데 가번 조건 봅시다. px가 4가 우선은 81분의 1이라는 거네. px는 4가 81분의 1이라는 거는 뭐냐면 x가 뭐야? 4개의 수의 합이에요. 한 번 뽑고, 두 번 뽑고, 세 번째 뽑고, 네 번째 뽑았을 때 4번 반복해서 뽑았는데 그게 4가 나왔다는 거야. 됐니? 1부터 4까지 들어있는 공인데 4번 뽑았을 때 합이 4려면 반드시 공이 다 111이어야 돼. 아니 1이 뽑혀져 나올 확률은 12분의 a야. 맞지? 그러면 12분의 a를 4번 뽑는 거 아니야. 그렇지? 복원, 반복 추출이니까 계속 확률은 일정하겠지. 그게 얼마래? 81분의 1이야. 그건 얼마야? 3분의 1의 4승이겠지. 그러면 12분의 a가 3분의 1이어야 되니까 a는 4가 되겠죠. 그럼 a 자리에 공이 4개 있다는 거니까 4 쓸게요. 마찬가지로 이 항목을 볼게요. 16 곱하기 x가 16일 확률은 81분의 1이다. 그러면 결국 81분의 1 곱하기 1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3의 4제곱이고 얘는 2의 4제곱이니까 6분의 1의 4제곱이고 x가 16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한 번 뽑고 두 번 뽑고 세 번 뽑고 네 번 뽑았는데 더해서 16이 나왔다는 거는 공이 무조건 4로 일정하게 나왔다는 것밖에 안 되죠. 그렇지? 그럼 4가 뽑을 확률이 12분의 d니까 12분의 d를 4번 곱한 게 얼마야 되나? 6분의 1의 4제곱이어야 된다. 그럼 d 값은 얼마야 돼? 2일 수밖에 없겠죠.
됐죠? 그 다음에 요 항목 잘 볼게요. x의 확률 변수 4개의 합을 x라고 했는데 x의 평균이 9다. 이렇게 됐지? 이게 좀 판단하기 어려울 거야. 자, 한 번 뽑고, 두 번 뽑고, 세 번 뽑고, 네 번 뽑아서 합을 x라고 불렀어. 자, 얘를 4로 나누면 y의 표본 평균이 되겠죠. 됐지? 한 번 뽑고, 두 번 뽑고, 세 번 뽑고, 네 번 뽑았어. 국어 보고, 영어 보고, 수학 보고, 과학 한 과목 봐서 4로 나누면 그 과목의 평균이 되죠. 그치? 그럼 다시 국영수 과의 합산 점수는 어떻게 계산해? 과목 평균에 4를 곱하면 합산 점수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합산 점수가 합산은 한 확률 변수 x는 그 평균의 4배 아닐까? 요게 이해되셔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x라는 놈은 4y 반대 이 x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얘는 2, 4, y 발을 구하는 거랑 똑같고 얘는 4, 2, y 발랑 똑같고 얘는 4배의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이랑 똑같죠? 모평균 구하면 되겠네. 모평균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거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m이라는 놈은 12분의 4 더하기 2b 더하기 3c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으니까 12분의 12 더하기 2b 더하기 3c 이렇게 되겠네. 거기다 4배 한 게 얼마래? 2x가 시험 문제에서 9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4배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3으로 바꾼다면 12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27이 되겠고 여기서 2b 더하기 3c라는 값이 나오네. 얼마? 15가 되겠네요. 이런 식이 하나 나오네. 됐니? 됐습니까? 근데 b 더하기 c는 얼마야 돼? 총 공의 개수가 12개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합이 1이어야 되니까. 그럼 b 더하기 c는 얼마야 돼? 6개죠. 요 두 식을 연립하면 b와 c 값이 나오겠네. 아래 식을 2배 해주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c가 3이 나오니까 b도 3이 나오겠지. 여기를 지워줘서 3, 3 이렇게 써줘야 되네. 그럼 뭐 구하지? vx 구하지. 지울게. vx는 요 식에 의거하면 v 4y 바고 얘는 16vy 바가 되겠고 y 바는 공식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n이 몇 개야? 표본의 크기가 4죠. 그러면 4분의 시그마 제곱이네. 여기다 4분의 시그마 제곱을 넣어주면 4 시그마 제곱을 구하자는 거네. 그럼 이 표에서 모집단 표에서 시그마 제곱을 구해준다. 모분산을 구해준다. 4배 해주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vy는 시그마 제곱인데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y의 제곱에서 이 y의 전체 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됐니? y 제곱은 12분의 4 플러스 4, 3, 12 3, 27 16 곱하기니까 32 이렇게 되겠고 아까 y의 평균이 나왔죠? y의 평균이 얼마였습니까? 4분의 9에 나왔다. 그치? 요 놈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요 계산이 16분의 19가 나옵니다. 16분의 19 그러면 여기다가 시그마 제곱에다가 4배 해주기로 했으므로 4분의 19가 나올 거고 정답 4 더하기 19 해가지고 얼마? 23이 되겠다라는 거지. 됐니? 모집단표를 만들어주고 모집단과 x 간의 관계식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6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있대. 이 주머니에서 이미 한 장을 카드를 꺼내서 카드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복원 추출을 하고 있네요. 확률이 일정하겠죠. 이 시행을 4번 반복한대. 4번 반복하는구나. 4개의 수의 평균을 x가 표본 평균이라고 했고 그 표본 평균이 4분의 11이 되는 확률을 구했더니 p분의 q이다.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지. 자, 한 번 뽑았고 두 번 뽑았고 세 번 뽑았고 네 번째 뽑아서 평균을 낸 게 x 반대 그 x가 얼마가 될 확률을? 4분의 11이 될 확률을. 그러면 첫 번째 뽑은 수, 두 번째 뽑은 수, 세 번째 뽑은 수, 네 번째 뽑은 수의 합이 얼마가 될 확률이야? 11이 될 확률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 됐지?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야?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야. 왜? 복원 추출하는 거니까 한 번 뽑을 때 6장 중에 하나 뽑고 6시1이고 두 번째도 다시 넣는 시행을 하는 거니까 6시1. 그치? 그 다음에 6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6의 4승이고 요 특정 경우의 수만 구해주면 되는데 그 특정 경우의 수는 합이 11이 되는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부정방정식의 합이 11이 된다 또는 10이 된다 뭐 이런 부정방정식 문제는 무슨 문제랑 일치하니? H 중복조항 문제랑 일치해요. H 복습 좀 할까? NHR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C R이죠. 그치? 이게 뭐야?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 거지. 이게 중복 조합의 정의죠.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X, Y, Z는 의미 아닌 정수다. 즉 0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지? 네, 이랬지? 공이 X, Y, Z가 있고 여기에 손을 집어넣어서 몇 번 뽑는다? 복원 추출로 10번 뽑는다라고 한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X라는 공이 3개 나오고 Y라는 공이 5개 나오고 Z라는 공이 2개 나오면 그게 저 해를 만족하는 X는 3, Y는 5,
Z는 2라는 해가 나온다는 거지. 3, 5, 2 이렇게. 그치? 얘들아 X만 운 좋게 10개를 뽑고 Y를 빵개 뽑고 Z를 빵개 뽑았어. 이것도 가능한 얘기죠. X만 다 운 좋게 뽑았어. X는 10, Y는 0, Z는 0 이렇게 되니까 저놈의 해 중에 10, 0,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중복을 허락해서 뽑을 때 반드시 0을 포함하는 개념이 기본적인 H의 개념이다. 어떤 거는 여러 개 뽑을 수 있고 어떤 거는 안 뽑을 수도 있는 개념이 H의 개념이다. 중복의 개념이다 라고 강조를 해서 중간고사 기간 때 설명을 했어요. 그럼 요 해는 결국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3개의 공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10개를 뽑는 거랑 같으니까 12C 10이랑 같고 12C 2랑 같겠지. 만약에 시험 문제가 X, Y, Z는 자연수다 이렇게 돼 있으면 똑같은 문제인데 0을 뽑아도 안 뽑아도 되는 게 포함이 돼야 되는데 1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환한다고 했어. X는 X 다시 플러스 1, Y는 Y 다시 플러스 1, Z는 Z 다시 플러스 1로. 그러면 이제 X 다시는 0을 포함하면 X는 1부터 시작하는 거죠. X 다시가 1이 되면 X 다시 플러스 1은 2가 되는 거지. 3, 4. X는 자연수가 되고 X 다시는 0 이상의 자연수가 되는 0 이상의 정수가 되는 그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그럼 X 자리에 X 다시 플러스 1 집어넣고 Y 자리에 Y 다시 1, Z 다시에 Z 다시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X 다시 Y 다시 Z 다시 합이 7이 되겠고 이때의 X 다시 Y 다시 치환된 문자는 의미 아닌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3H 7이 되겠다. 3H 7은 계산하면 9C 7, 9C 2랑 같겠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 4개의 정수의 합이 11이 돼야 되는데 이 4개의 정수는 특이하게 1 이상 6 이하의 자연수야. 그럼 치환해줘야 되겠지? 일단은 0을 포함시켜야 되니까 X 다시는 플러스 1 이렇게 치환해주면 돼요. 그래야지 0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식이 X 다시 플러스 1 이 자리에 요걸 집어넣는 거죠? 그치? 요게 11이 되겠고 맞습니까? 그럼 11이 되면 결국 요게 7이 되겠죠. 이때는 0부터 들어가도 되니까 4H 7이 되겠죠. 4H 7. 근데 주의할 게 있어. 6보다 작아야 되네. 원래 수가 6보다 작다는 뜻은 얘가 6보다 작다는 뜻은 X 다시 플러스 X 다시 요 값들은 5보다 작다는 게 되겠지. 다시 X1이 6보다 작다는 거는 X 다시 플러스 1은 6보다 작다는 거니까 결국 X 다시가 무엇보다 작다? 5보다 작다는 소리가 돼. 그럼 이 수들은 6 이상이 되면 안 돼. 근데 저렇게 만들어지는 방정식 중에 6 이상이 되는 것도 있죠. 그걸 어떻게 해줘야 돼? 여사건 빼줘야 돼. 어떤 게 있죠? 6, 1, 0, 0 합하면 7이잖아. 또 뭐 있어? 7, 0, 0, 0 되면 안 돼. 근데 어떤 게 6이고 어떤 게 1이고 어떤 게 0이고 어떤 게 0일지 배치해줘야 되지. 이 배치되는 방법은 얘를 나열해주는 방법이랑 똑같은 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수열에 의하면 4팩 나누기 2팩이 되겠죠. 그럼 4, 3, 12. 얘는 7, 0, 0, 0을 x1, x2, x3, x4 다시에 각각 배분해주는 거니까 4팩 나누기 3팩 4가지가 되겠지. 합해서 몇 가지? 16가지가 되겠고 여기서 16가지를 빼주면 되겠지. 4H 7은 얼마야? 10C 3이 되겠죠. 거기에서 16을 빼주는 거니까 104가 나오겠다. 6의 4승분의 104가 정답이 되겠죠. 거기 약분시키면 여러분 약분시켜요. 162분의 13이 되겠고 얘랑 얘를 약분수 형태로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 175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내일 월요일 합의 꼭 기준으로 7시 30분에 직전 보강이 있고요. 테이블 위에 이미 풀어놓을 거 올려놨습니다. 여기 맨 끝에 테이블 보시면 이렇게 문제집이 있어요. 와서 활동되지 말고 바로 간티집보라고 써있는 거 요거 문제를 쭉 풀어주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내일 보겠습니다.